보니까 지금 미국도 급했던 거예요. 급했고 지금 미국에 지금 전략 자산도 있고 군인들이 와 있고 가족들이 와 있는데 미군에 그 이후에 골드버그나 캠벨을 보면 미국이 한국한테 한 역대 발언 중에 아무리 군사 정권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어제도 이재명 대표 만나서도요. 선을 긋는 거 보세요. 그렇죠. 국회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지금 한덕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가 착각할 일이 아니에요. 정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한덕수하고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덕수가 그것 때문에 고문 한 독소예요. 한 독소. 그러니까 한독소. 고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한덕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하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 부인이 네. 박지원 의원이 네. 수십 년간 알아온 친구끼리 비밀을 폭로한 건데 네.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 무속에 깊이 심취한 분이고 그래서 김건희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묶여 있다. 근데 그걸 들으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한두 명의 무속인이 아니라 수십 명의 군단이 있고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그 얘기는 저도 초창기에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신발이 네. 떨어지면 바꾼대요. 네. 그 얘기 대표로 떨어진 사람이 건진이에요. 처음에는 신발 좋다가 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일신 건진한테 받았다니까요. 해시. 건진한테 받았다니까요. 복권됐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쭉 뿌리는 거죠. 그중에 가장 설득력 있거나 내 마음에 와닿는 거를 주는 누군가한테 받았겠죠. 해시야? 오케이. 그래서 1시간 전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게 우리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장경태 의원의 주장 아닙니까? 밖에 나갔다가 성형외과에 갔다가 1시간 전에 돌아왔는데 그게 해시예요. 그때까지 와야 되는군요. 그렇겠죠. 자, 미국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철도 폭파하고 네. 남침하려면 폭파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벽을 쌓아버렸잖아요. 네. 남침하려면 벽을 쌓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이쪽에 어떤 정보를 미국이 준 게 아닐까? 또는 용산을 난림공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쪽에서도 정보를 탐지했다. 온갖 꽃들이 다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네. 그때 그럼 했었죠. 북한은 없었겠습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럴 얘기잖아요.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어디 국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이렇게 할 거라고? 야 빨리 폭파해. 담 싸.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굉장히 뜬금없었거든요. 왜 담을 쌌냐 저기다가. 근데 이 사태로 인해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의 안보 협력 자체가 굉장히 정당성을 갖게 됐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이 계엄 사태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한반도에서 긴장과 불안정의 원천이라는 게 증명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왜 이렇게 자기 안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왜 동맹을 그렇게 맺으려고 했던 것도 지금 되돌아보면 북한이 이런 정보를 일부라도 사전에 알았다면 이해가 가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것처럼 러시아 자동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렇죠. 심각한 불안을 느낀 거지 북한도. 네, 그렇죠. 퍼즐이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급변 사태가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한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은 나름대로 남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진짜 짐작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입체적으로 다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진짜 미친 자들이에요.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치지? 근데 여기서 제일 제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김희교가 아니죠. 김태호 얘기하려고 그랬죠. 저를 왜 거기다 비교하십니까? 너무하시네 정말. 김태호 차장 어디 갔냐고. 그렇게 매번 나오던 김태호 차장 어디 갔냐고. 혹시 일본 쪽 정보로 취합된 게 뭐가 없으십니까, 교수님? 그거는 일본 쪽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 쪽에서 초나를 했을 때 그러니까 김태효 씨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전화 받지 않았다. 예. 그 정도가 일단 공개되어 있는 그 정도밖에 이야기이고요. 제가 조금 이건 반정도는 추정인데요. 보시면 일단 안보실은 제외돼 있잖아요. 지금 신원식하고 그다음에 김태효. 그다음에 안보실이 사실 우리나라 사령탑이고 사실 부서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빠져 있느냐 하면 결국 신원식한테 초점이 가는데
SBS에서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신원식은 개헌 반대했다. 예, 신원식 개헌 반대했고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안보실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김용현을 국방장관에 보내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장호진이고 신원식이고 다 8,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상하다 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안보 들어와서 신원식은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김용현을 국방장관으로 보낼 때 민주당이 개헌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말하기 시작했고 그럼 김태호도 결국 저는 내부에서 지금까지 외교와 안보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간섭했던 김태호가 있기는 했지만 개헌 당일에는 신원식 때문에 안보실을 배제하는 바람에 여기서 벗어나 있다. 그럼 뭔가 뒤에서 뭔가 있다. 라고 저는 역할을 안 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겸손 NSC에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쭉 추정한 것 중에 하나가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요. 국지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제전에 계속 가담을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데요. 가담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추적 안 되고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하고 관계를 하면서 일본의 자위대를 한국에 상륙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거는 김태호가 논문으로도 썼던 거란 말이죠. 20년 전부터 한국의 한반도에서 사변이 일어나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야 된다고 논문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계획에서 사변인데 이제 자위대 부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있다고 하면 자위대 안에서도 아까 그 김희교 교수님하고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자위대. 예, 이것은 그 알려져 있지 않는 아무도 거의 몰라요. 우리 북파공작업처럼, 예. HID처럼. 네, 엄청난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5개 크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위대는 그 대충 그 능력이 거의 없는 그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진짜예요. 병사들은 예. 일반 병사들은.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은 5개 크고도 하고 그리고 세계 전세를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이네요. 그런 엄청난 엘리트들 그리고 해병대 이상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2004년에 300명으로 시작돼 가지고요. 그 이후 그 촌리 직속 부대로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엔 300명이었는데 네네. 그게 20년 전이 20년 지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한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 계속 시도한 게 뭐냐면 비자 없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위대를 한국에 상륙시키는 걸 끊임없이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왜 이랬을까는 앞으로 밝혀야 됩니다. 이게 계엄하고 연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일본도 있고 실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우크라이나잖아요. 거의 그쵸. 파병에 가까웠잖아요. 그거를 김태호와 홍장원이 둘이서 했단 말이에요. 이 일종의 외환 유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기호의 문자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까지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뜬금없이 그날로 한 것은 다른 부분은 아직 진행이 덜 된 상황에서 터뜨린 거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이 그 말씀하시니까 홍장원 1차장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긴장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막판에 튼 거죠.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라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명단 불러줘서 그 박차고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건 처음부터 안 믿었고 블랙으로 평생 국정원 요원이었던 사람이 명단 듣다가 야, 이 사람도 잡아가나?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커리어 전체를 던진다?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정도의 지시였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인데 그게 저는 본인이 단정으로 국정원 요원들을 데려갔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 한다고 하는 요원도 뽑았다고 하는데 그 북한 군복을 입혀가지고 국방부는 이미 있으니까 북한 군은 이미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 있으니까 그들이 국정원 요원들을 공격해. 그래서 국정원 요원들이 사망해. 그러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리 요원들을 죽였다. 이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삼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정도를 들어야 이 사람이 내 부하들을 지금 이 북파 공작원들을 북한 보내가지고 죽인다고?
이거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절대로 조작을 해서 그거는 절대로 자기 부하고 블랙 요원 출신이라면 목숨과 같은 내 부하들 니들이 죽인다고? 이 미친 자들아. 이 정도였지 않을까라고 혼자 추정하는 바인데 이때까지 입 밖으로 못 내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론하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로 했어요. 마치 나토만 가는 것처럼 했는데 우크라이나 가려면 특별 그 비자를 특별 그걸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걸 허락하는 게 외교부입니다. 제가 외교부에 조사를 해보면 지금까지 공무 출장을 우크라이나까지 77번을 갑니다. 많이 갔다. 진짜 많이. 여기에 분명히 홍장원이 갔을 텐데 처음에 이 그 북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 국방부 차관이 그때 김병조 의원도 확인을 했는데 이거 그냥 건설 인원입니다. 공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바로 다음 날 김태호가 나섰고 홍장원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가져가 버립니다. 국방부 일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꽤 진행되는 것에서 김태호는 이쪽을 맡았을 것이다 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국계에 들어간 부대가 707 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707 부대. 예, 707 부대는 그 사실상 운영하는 부분에 일부분이 국정원이 맡아 있다. 라는 이것은 제보로 제가 좀 받았는데요. 요새 제보가 여러 군데 많이 가는 거예요. 제보 일본 전문가인 교수님한테도 교수님 많은 제보. 예. 그래서 그때 그거는 권지한자님이 국회에서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네. 군내에서 네. 예를 들면 그 북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조국 김호중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그 납치한 그 부대를 습격한다. 예. 제가 들은 건 예, 그렇죠. 그 납치하는 부대는 사실 707 부대가 아닙니까? 사실상. 그건 HID. HID. 예. 네, 그것도 그 국정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소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혼장원이 이거 저럴 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근내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저는 홍장원 1차장이 이거 나라 망할 일이다 밝히면 했던 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있었다 치면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 중국 있잖아요. 중국어 하는 블랙 요원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중국어가 필요합니까? 제가 한참 오늘 얘기했거든요. 중국어 요원은 중국이 이 사드 공격하는 그 배우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난 담화할 때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데만 30분 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거론했죠. 그때 진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요. 중국 드론이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했다. 뜬금없이 그 얘기를 뚝 하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돌아온다고 믿을 때예요. 여전히. 탄핵 가도 나는 돌아온다고 믿을 때였고 앞에 방송 들어보세요. 길게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조작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3차 대전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드를 그 항공모함도 미국 전략자산 아닙니까? 네네. 전략자산을 중국이 그렇게 관찰하고 있었어. 근데 사드 공격한 이번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블랙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중국 동포 출신 혹은 이중 국적자가 있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일부러 잡는 거죠. 잡았는데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사단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수사단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도 미국 니네 참여하지 않을래? 오다가 방송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세력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하고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이제 사전에 포석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에서는 그 중에서 중국을 끌어들어가서 미국과 싸우게 만드는 그렇죠. 것 혹은 중국이 한국에 와서 무슨 짓을 했다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중 정서에 편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들 입장에는 네.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그 블랙 요원 중에
그 중국 동포 혹은 이중국적자 그래서 잡으면 중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 미친 짓이죠, 진짜. 이게 만약에 그 시도대로 된다면, 그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3차 대전도 가능한 3차 시나리오. 대전이죠. 예. 그게 그 일본에서는 위장 깃발 작전이라고 즉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중국하고 싸울 때 일본군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중국군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을 요인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해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일본은 또 사무라이 국가였기 때문에 옛날에 총국 시대에도 그거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적군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위장 깃발 그러니까 깃발은 이쪽에 일본인데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깃발을 들게 하여서 공격을 그걸 일본 위장 공격을 하게 하여서 용어를 위장 깃발 작전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영어도 있습니다. 영어도 false flag 아주 전통적인 전쟁을 유도하는 도발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시작은 통기만 사건이잖아요. 통기만 사건. 그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군복 입고 한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이런 군사 작전 공작에 정통했던 정보사의 사령관 출신인 노상원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한테 놀라운 거지. 근데 뭐 결과적으로 다행인 건 뭐냐면 치밀하게 모의는 했으나 실행 단계는 매우 어설펐다. 그렇죠. 저는 어설펐다기보다는 운이 참 많이 겹쳤다고 봅니다. 건진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노력해서 막은 거죠. 결국. 맞아요. 그거는 국회에 달려갔던 국민들이 없었으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늦게 도착하고 했어도 다 끝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어서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지금처럼 사실은 적극적인 태업을 할 줄은 그들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고요. 그건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군까지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확산되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고요. 총을 들고 나왔는데 시민이 이렇게 달려가서 총을 막을 줄도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시민들을 보고 주춤거릴 거라도 생각도 못했겠죠. 북한한테 이렇게 도발했는데 북한이 도발에 응하지 않을 줄도 몰랐을 거고요. 그거는 다 무속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총료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북한의 인내심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을성이 많아요 보니까. 욱하고 해버릴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부분에 우리가 확인된 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쪽은 오히려 도발을 하고 전쟁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선입관이 이번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최후까지 참고야 보니까 그쪽도 앞으로 대란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뭐 몇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남쪽으로 도발을 안 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도발을 없어요.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 사드를 공격하는 이것도 역시 지금의 중국의 입장에서 앞으로도 전혀 시도할 가능성이 1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양국 간의 안전 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중국이 도발할 이유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알고 있어야 역설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에요. 사실 이번에 민주주의 편에 섰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미국이 이 정도로 우리 전체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의 대사 정도가 와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외교장관 쥐락펴락하는 게 좋은 현상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의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이후로는.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음 대통령은 게다가 트럼프까지 오면요 이게 지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간에 용산 저거 다 끝장난 것이군요. 청와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가장 이 엄청난 짓을 했어요. 용산으로 갈 수도 없고 청와대를 개방한 후에 지금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국민의 혈세만 더 들어가게 생겼네요. 어떻게 이거 진짜. 다시 지어야 하는데 다시 짓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 하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뭡니까 모든 버튼이 다 달려 있는 그 버스 타고 돌아다녀야 되나? 취임하면 한동안? 야, 진짜. 나라를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할 줄은 몰랐죠.
미친 이렇게 작자들이. 미친 짓을 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이 한 독서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진짜 한국의 신인도가 외교, 경제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 자기가 뭐라고 자꾸 그러니까요. 국정 안정을 한다고 그래.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요. 여야가 합의해서 와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시계만 황교안처럼 시계만 안 만들었지.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권성동이 절대 안 된다고 매일매일 외치고 있는데 무슨 합의를 해와. 권성동 대행이 이번에 외교부 차관이 미국 만나고 오고 나니까 마치 미국이 자기를 한덕수 체제를 지지하고 지금 다시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까지 지지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상대해야 될 것은 마무리 짓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고요.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와의 거래 관계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큰 빈칸이 미국, 중국 막 딱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일본이 쏙 빠졌어요. 그렇게 친했던 일본이 네, 일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일본의 극우 쪽은 부정선거 그것을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일본 안에서 계속 떠들고 있어요. 역시 연결된 세력이야. 예,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한국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네, 통일일보라는 그 신문지가 있습니다. 네. 주간지인데 그거는 뭐 제일교포들이 만든 곳인데 이쪽에서 건너간 그 홍형이라는 유명한 양반이죠. 예, 극정원